무대응입니다. 이건 짐작이 되네요. 윤석 대표의 기자회견, 뭐 폭탄급이다. 일각에서는 미사일을 던진 거다. 이렇게 평가받는데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어떤 대응도 없어요. 무대응 키워드입니다. 기사로 보죠. 무대응이 상책인가? 대통령실 밝힐 입장 없다. 물론 대통령실에서 밝힐 입장이 없다고 얘기를 해도 기자들은 끊임없이 물어보죠. 그래도 생각이 어떠세요? 그래서 익명으로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뭐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비공식적인 반응일 뿐이고요. 공식적으로는 입장이 없어요. 지금까지. 며칠 지났는데. 뭐 당연히 대통령의 입장도 없고요. 지지율 악재 우려해서 이준석 선긋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내부 총질 문자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여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결자 해지가 필요한 거 아니냐 할 것 같기도 하다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관측입니다.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왜 무대응일까요? 뭐 대응해봐야 좋을 게 없다. 이 판단일까요? 지금 무대응 외에는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대응하는 순간 더 커집니까? 그렇죠. 이건 엄청나게 오히려 뭐 더 얘기를 커져서 이준석 회견을 다시 돌아보고 리플레이하고 이러면서 이준석 회견만 더 주목을 받게 되는 사태가 올 것 같고요. 그러면은 신경민 전 의원 지금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이 대목에서는 그런데요. 지금 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굉장히 긴 회견 중에서 예. 윤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이렇게 무능하다는 그 개념이 자꾸 고착화 되고 있는데 지도력 뭐 이런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요. 거기에다가 다시 쐐기를 주고 또 하나는 6월 12일 날 독대 문제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해왔다는 얘기를 여러 가지 팩트로 공격을 했어요. 사실 당시에 대통령실에서는 부인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동아일보 특종 보도로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는 식으로 설명을, 물론 윤 대통령이 직접 한 건 물론 아니죠. 예.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렇게 대응을 했는데 금요일 회견을 보면은 6월 12일 날 분명히 만났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팩트를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른바 이제 독대 발언이란 말이에요. 네. 독대.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그 7월 26일 이 체리 따봉 문자도 말하자면은 그 사이에 윤 대통령이 계속 나는 당하고는 상관없습니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는 게 확인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실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거짓말을 자꾸 한다라는 개념이 지금 자꾸 국민들 뇌리에 박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리더십이나 능력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다 플러스 거기에 자꾸 거짓말을 한다. 진실이 아닌 얘기를 예. 한다라는 게 두 가지 개념이 지금 뭉쳐지려고 그러는 계기가 되는 회견을 한 겁니다. 예.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무능하다는 건 사람들이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예. 거짓말을 한다는 개념은 굉장히 나쁘거든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금 그 기사에 나온 결자 해지 문제가 이제 그런 걸 지적하는 건데요. 결자 해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유구무원으로 입을 닫고 있는 게 맞아 보여요. 그러나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고요. 예. 어느 순간에 결자 해지까지는 모르지만 거짓말을 했다라는 이 개념을 깨부수는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해 보여요. 솔직하다. 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예. 새로 구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굉장히 지금 중차대한 문제 제기를 이준석 대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반응을 보인다면 추가적인 질문이 꼬리를 물게 된다는 거죠. 이 독대 관련 질문도 또 나올 거죠. 당시 진짜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설명했습니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누가 거짓말한 겁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죠. 질문이요. 그럼 또. 그래서 일단은 무대응이 상책이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위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지금요. 그와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손질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 기사가 참 많은데 이런 비슷한 기사가 오늘 거의 모든 신문에 실려 있는데 실제로 바꾸려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언론에서 바꾸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교체보다는 보강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아, 보강. 그러니까 있는 상황 그대로 두고 뭔가를 덧대는 거죠. 보강이니까. 김대기 비서실장은 유임, 그다음에 김은혜 전 의원은 홍보특보로 가는 거 아니냐. 어디는 또 홍보수석이라고 전망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특보로 가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적 쇄신 대신에 직제 개편. 어렵습니다. 말이 뭐 아무튼 뭔가 사람은 그만두고 자리를 늘린다 이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비서실 축소에 따른 업무 역할을 보완한다. 정책 추진 과정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한다. 뭐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교체설 나오던 정무수석 이진복 정무수석은 유임 기류다.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사람을 보강하겠다. 뭐 이런 걸로 보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만약에 이 분위기대로 실제 현실화 된다면 이종훈 평론가하고 천하람 혁신위원 두 분께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종훈 평론가. 이 정도로 최근에 어려움, 이른바 지지율 위기 수습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이 현재 인식이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홍보특보만을 보강하겠다. 인력 보강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겠다. 그럼 지금의 문제가 홍보에서 다 비롯됐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알리는 기능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게 거잖아요. 아니거든요. 지금 신경민 전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무능하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예. 어떤 이미지가 들고 있냐면 휴가를 이유로 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패싱하면서 그렇습니다. 외교도 휴가 때문에 내팽겨치고 전화 통화 퇴근하느라 수혜가 나도 일 안 하고 집에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일도 안 한다라는 이미지까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말도 안 된다, 억울하다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미지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까? 무능한 사람이 일도 안 해요. 누가 신뢰를 보내겠습니까? 예. 지지를 누가 하겠습니까? 신뢰 상실이 되고 지지 상실이 되거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해야 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예. 일단 선언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경제 위기, 민생 위기, 고물가 그리고 그 고금리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예.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10시에 퇴근하겠다. 이게 해결될 때까지 나는 계속 일에 매진하겠다. 과거에 어떤 정치인분들이 가끔 그 얘기하시죠. 야전 침대 깐다. 그렇죠. 오히려 지난 대선 때 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 게 이준석 대표가 소위 말하는 야전 침대 깔고 당사에서 숙식했던 게 영향을 줬거든요. 대통령이 지금 간사 이전을 생각하기보다는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나는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민생만 정말 파고들겠다. 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다면 사실 국민들은 아, 일을 하는구나. 예. 결과가 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예. 신뢰를 보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예. 그게 아니고 퇴근하고 휴가 보내고 하면서 오해다, 잘못된 인식이다, 곡해하는 거다,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이건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종훈 평론가는 지금 이 정도로 뭐 찔끔 바꾸는 것 갖고는 어림없고 대통령께서 강한 어떤 결기를 보여주는데 그게 늦게까지 있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야전 침대 또는 야전 침대 깔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난 식사 해결한다 지금.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 그렇죠.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폭락하고 떨어졌을 때 경제 네. 위기로 인해서 힘들 때 그때 보여준 게 뭐냐면 지하벙커에서 비상대책회의 경제 위기 돌파할 수 있는 회의를 계속 주재하겠다. 예. 매일 내가 주재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주재를 했어요. 그렇다면 내각 구성원들이 굉장히 긴장하겠죠. 그렇죠. 대통령이 아침 6시에 나와서 밤 10시에 퇴근하겠다라고 한다면 모든 공무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하람 혁신위원. 예. 자, 요 기사 뭐 홍보 특보 정도 아까 보강하는 정도로 요번에 뭐가 쇄신안을 좀 내놓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사실은 이 정도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이면은 일반적인 경우면은 내각 총사퇴, 수석 이상 총사퇴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정권이 너무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카드를 쓸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능력을 보여줄 시간도 아직 충분하지 그러니까 않았기 한마디로 때문에. 말씀은 아직 100일도 안 됐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김대기 비서실장을 유임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예. 다만 김대기 비서실장을 남기더라도 김은혜 홍보특보 내지는 홍보수석만 추가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저는 예. 안 좋다고 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기능만 추가하면 된다는 거냐라고 비춰질 수 있거든요, 국민들께. 그래서 조금 더 강한 국민에게 대통령께 정무적인 조언을 가감없이 할 수 있는 인물을 함께 이제 들여보내야지만 이게 좀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거다. 대표적으로 사실 수해 연장으로 내지는 대통령 그 벙커로 돌아갑시다라고 대통령께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인물이 대통령실 특히 핵심에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그 정도 거거든요. 얘기는 누군가 쉽게 꺼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제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예. 정무적인 조언을 하시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인물의 보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무적 기능을 좀 메워줄 어떤 인물들을 좀 등용해야 된다. 뭐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기다려보면 알겠죠. 뭐 시간 오늘까지가 휴일이니까 내일, 이르면 내일 아니면 이번 주 중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많은 언론들이 이 내용 좀 다루고 있습니다.